4월 보궐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자들 저희가 좀 계속 만나보고 있는데요. 지난달 27일 출사표 던지신 분입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네. 열린민주당에서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네. 지금 뉴스 나온 걸 보니까 경선을 네. 준비하고 있다고 사실 들었습니다. 일찌감치는 아니고요. 예. 열린민주당은 독특해서 열린 추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과 일반 국민에 대해서 2주 동안 추천을 받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 추천을 받은 거를 제가 알고 저는 뭐 그전부터 거론이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27일 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당에서 추천 받으신 분들한테 이제 출마 의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거든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당원들의 추천을 미리 받고 그 대상에 들어간 분들에게 출마할 의향이 있습니까라고 확인을 하는 거군요. 그럽니다. 그 과정을 지난주에 거쳤고 아마 정봉주 의원께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다가 출마하시겠다. 월요일 날 확인이 돼서 그래서 어저께 대외적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럼 열린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김진애, 정봉주 두 후보 간의 경선이 되는 있군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경선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경선은 저희는 이제 마지막에 투표가 전당원 투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토론회 또 정견 발표 또 패널 토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해서 왜냐하면 또 저희들이 이미 다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당원들이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근데 저희 당원들이 정말 만만치가 않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들을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최종 결정이 될 겁니다. 그 시점은 2월 9일로 잡고 있습니다. 2월 9일이요? 네네. 예. 그런데 경선 아직 전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그 우상호 의원과 후보 단일화 합의를 하셨어요. 네. 이제 그거는 뭐 합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의견 교류를 한 건데. 의견 교류. 의견 교류하고 이제 합의문으로 나간 건데. 일단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 너무나 이게 달아오르질 않고. 그러니까 저보다 2주 먼저 또 출마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단일화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범민주 진보 진영에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라도 먼저 이런 얘기를 좀 띄우면 어떠냐. 그리고 이제 이런 의견 교환이 여럿이 있어야 당에도 전달이 되고 또 당원들도 지지자들도 이제 자꾸 생각거리를 주는 그런 뜻에서 한 거고요. 어저께 저희가 타이밍을 잘 잡았나 봐요. 뉴스에 완전히 도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상호 의원님이 정치 타이밍을 잘 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도 경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상호 의원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우상호 의원이 안 돼도 이제 왜냐하면 그 전에 왜냐하면 단일화라고 하는 거는 다 끝나고 이제 저기 후보 결정되고 난 다음에 하면 늦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박원순 박영선 그리고 민주노동당 후보 셋이 단일화 할 때도 한 달 전에 다 끝내줬어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 의원이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직을 내던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런 거를 봐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미리미리 얘기를 해놔야지 얘기 안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저 더불어민주당은 2월 말에 이제 후보 선출을 하겠다는데 그때부터 얘기하면 늦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정말 단일화 의지가 있는 거냐. 그리고 앞으로 여론조사나 이런 거 나올 때 우리가 범보수 야권처럼 우리도 꼭 그것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벌써 몇 달 전부터 이게 다 검토 보고서가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제 후보 간에 이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하셨습니다만 그 전에 뭐 당대당 통합 이런 얘기도 그동안 좀 있었잖아요. 그 당대당 통합은 솔직히는 한 번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얘기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인이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뭐 큰 뜻에서 큰 바다에서 만납시다 이런 정도의 얘기만 했지 한 번도 구체적인 게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린민주당이 세석에 불과한 소수 야당이지만 21대 국회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고 더불어민주당도 그 점에 고마워합니다. 예컨대 법사위에 지난번에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될 때 법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저희 열린민주당이 야당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당대당 통합을 원하시는 어떤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정봉주 위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제 저로서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끝날 때까지는 적어도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혹시 저희 특히 열린민주당은 저희는 또 그것도 전당원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 굉장히 차분하게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궐선거잖아요. 네. 임기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도 출마하신 입장에서 지금 또 많은 출마 후보자들이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들 많이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 김진애 후보께서 자신만의 서울시장 이 경쟁력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최초의 도시 전문가 서울시장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도시계획을 쭉 일을 해왔고 또 박사학위도 받았고, 그 제가 지난 30년 동안 서울시의 일은 그러니까 관선시장 때부터 고건시장 관선시장 때부터 쭉 여러 가지 일을 봐왔고 비판도 했고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또 박원순 시장에게도 많이 여러 얘기들을 정책이나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박원순 시장이 사람이 서울시의 주인이고 또 복지와 문화, 역사, 환경 이런 거 하신 거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시민들도 인정하시잖아요. 다만 박원순 시장이 잘 못 가지신 거. 그건 뭐냐 하면은 진짜 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이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진짜 개발을 도시다운 도시를 만드는 진짜 개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경쟁력이 확실히 있습니다. 제가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도 제가 경쟁력이 있어서 바로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그런 안목과 역량을 가지고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서울 시민들도 기대하실 거 아니냐. 저는 이것이 또 시대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정신에 가장 맞는 후보가 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보궐선거에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핵심이 될 것 같은데. 핵심 중에 하나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인 정책들을 내놨지만 계속해서 서울시에서는 부동산 값이 껑충껑충 뛸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왜 그렇다고 보고 어떻게 잡을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매크로하게 거시적으로 보면 일단 금리 문제하고 유동자금이 너무 크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요 서울뿐만이 아니라 세계 도시는 다 끙끙 앓고 있는 문제입니다.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5년 시절하고 비슷해요. 그때도 이제 거품 때문에 근데 그 거품이 3년 있다가 미국의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때문에 다 꺼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럴 위험에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이 초저금리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게 이제 올해 말 정도 되면 종식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되고 나면은 금리를 안 올릴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저는 지금 소비자들에게 조심하라는 얘기를 해요. 대출에 너무 기대지는 않아야 된다.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지금 공급이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저기를 하고요. 그동안 어떻게 올라왔느냐를 가지고 별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시정연설에서 주거 안정을 얘기했고요. 또 변창흠 장관도 공급 제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그렇게 적극적인 서울시장이 나타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힘당 편은 안 됩니다. MB식으로 돌아가서 모든 거 규제 완화하고 이 거품에다가 기름 붓자고 하는 거 정말 무책임한 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똑똑하게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가지면서 개발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공익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는 민간의 또 자금이나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재건축 재개발 또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지하철 역세권의 미드타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된다고 보죠. 개발하면 상승한다는 얘기들도 있고 개발을 해야지 여러 가지 그 어떤 주거난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그것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면 상승을 하는 거는 그거는 어느 자본주의 사회 시장 사회에서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지 않고 한꺼번에 폭등하지 않고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5년 전에 뉴타운 법을 만들고 난리를 쳤을 때 온 사방에 지정을 하니까 갑자기 다 투기꾼들이
몰려와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 역세권 고밀 개발에 대해서 변창흠 장관도 뭐 굉장히 호의적이지만 네. 특별법 만들어서 막 갑자기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제어를 하면서 해야지. 그리고 공공에서는 좋은 시범 사업의 모델을 만들어서 민간이 따라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네.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0005번님께서 이제 그런 질문 주셨어요. 네. 도시 전문가시니까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고 문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제 답으로 그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 근데 원래 도시라는 거는 네. 원래 문제가 없을 데가 없습니다. 온갖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온갖 문제의 종합체가 도시거든요. 특히 거대 도시. 근데 지금은 이제 마침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큰 거고요. 그 외에도 서울의 경쟁력을 올리는 문제, 서울의 일자리 올리는 문제, 그다음에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고밀 개발을 하더라도 어떻게 숨통을 틔우면서 해야 되느냐. 그게 제가 얘기하는 저는 예. 이제 오아시스 서울 시대를 열겠다. 10분 동네로 자기 주변 생활에서 좀 숨을 쉬고 살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걸 하겠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끌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여권에서 행정수도 이전이라든가 네. 지금 또 이제 국회 이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서울시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세요? 저는 저기 국회 이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편이고요. 예. 행정수도 자체가 다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청와대는 서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도는 청와대가 있는 데가 수도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뭐 여러 기능들이 네. 세종시에 간다 하더라도 대통령 혼자서 움직이시는 게 빠르지 뭐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저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 서울시라고 하는 건 역사 도시로서의 상징성 그리고 세계에 알려진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행정수도라기보다 수도로서의 서울의 위치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만 행정기능이 여기저기 빠져나갈 때 그러니까 15년 전에 그렇게 빠져나갈 때 뭐 서울 망한다고 난리쳤잖아요. 저 사람들이. 예. 망했습니까? 오히려 더 여러 가지들이 더 잘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세계 도시의 도약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만약 국회가 이전하거나 한다 그러면은 그쪽을 이제 정말 세계적인 파이낸셜 센터 뭐 이런 거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예. 오늘 1월 중순입니다만 지금까지는 야당 쪽에 상당히 좀 뉴스라든가 움직임들이 그렇습니다.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지금 안철수 대표라든가 국민의힘 후보 간의 뭐 단일화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건 그쪽 얘기고요. 저는 뭐 예. 안철수는 신기루, 오세훈은 무책임, 뭐 나경원은 비호감,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아내의 맛에 나간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이 비판을 했는데 네. 아내의 맛에 나가서 서울시장 되겠다는 사람은 의심해 보자.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예. 저는 박영선 장관도 이번에 좀 판단 미스를 하셨다고 봅니다. 여러 예. 가지 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이미지로 가지고 하려는 그러니까 초반 신기루 지지율들이거든요. 이렇게 예. 금방 꺼집니다. 금방 꺼져요. 저는 금방 꺼진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대 정신을 이제 뭐냐면 저도 사실은 상당히 대중적인 인물인데 네. 이제 지금 보고 있으면 의원 우천봉주 전에 의원도 또 그렇고. 많이 네네.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예.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예. 사람들이 잘 이걸 모르세요.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김진애와 원래 이른바 셀럽의 김진애를 아직 매치를 잘 못 시키고 계셔서 예. 그런 과정이 우리 선거운동의 과정인데 불행히 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밖에 나가질 못해서 만나지 그렇죠. 못하고 이래서 참 힘든데 네. 내일부터는 저는 역시 현장에 강한 후보답게 내일부터는 도시에 서울의 현장으로 가서 시민들께 브리핑하는 이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제가 그 질문을 제가 안 해봤는데 네. 이번에 그 열린민주당 경선할 때 여성 가산점을 내가 안 받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건 광역단체장 이상은 불필요합니다. 그래요? 광역자치단체장 정도면은 이미 굉장히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예. 거기에서 뭘 그 10%를 또 챙기겠다고 그래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박영선 의원님이 전 미워하시겠어요. 박영선 의원님 지난번에도 그거 챙기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못마땅합니다. 그런 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만날 기회도 별로 없고 네. 또 여러 가지 체육관에서 많은 분들께서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는데 선거운동 어떻게 계획하고 그래서 계세요? 온라인 저는 네. 지금 유튜버가 김전애 TV가 10만 구독자를 돌파했고요. 예.
유튜브로 굉장히 많이 만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방송에도 많이 나가고 인터뷰 뭐 유튜브에도 나가고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토론회입니다. 예. 토론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안철수,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은 워낙 언론에서 마사지를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이제 제가 디스어드밴티지가 좀 있지만 네. 진짜 토론에 나서면 자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나 일반 당원들에게도 제가 법사위 활동을 통해서 상당히 지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366님께서 네. 김 의원님 완주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중도 포기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네. 좀 그거는 응원하시는 분 지금 같은데. 그거는 아마 예. 저쪽 얘기를 하실 걸 수도 있겠는데요. 단일화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한쪽은 완주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봤을 때는 시대 정신에 맞는 도시 전문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는 사람을 왜냐하면 저희가 루키잖아요. 열린민주당은. 네. 예. 이런 사람이 나서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띄워주는 박원순 모델이 시민들에게 훨씬 더 호소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준비된 시간은 좀 다 됐는데 네. 서울시민 포함해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그래도 날씨가 풀려서 어저께 폭설이 괜찮습니다. 이 코로나로가 워낙 한파에 좀 더 극성스러워져서 힘들지만 2월 달부터는 우리가 백신을 맞을 수 있고 그리고 11월 달쯤 되면 이제 종식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올해 일상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